오늘은 통계와 관련된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미국의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연계된 기관에서 큰 데이터베이스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미래 전망이 전개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US News Best Jobs Rankings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로 접속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US News Best Job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Best Jobs 하고 나면 아래 2024 있죠? 2024 올해 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쭉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잘 보면은 첫 번째 US News Ranks The Best Jobs of 2024가 있네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산업 분야를 종합해서 순위를 먹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베스트 잡스 메서덜러지 방법론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좀 통계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도 파이낸셜 매니저도 전부 다 통계하고 직간접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연관 안 된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10개 이내로 압축 한번 해봤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말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 그 다음에 Operations Research Analyst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운영 분석가 그러는데 운영 최적화 분석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우리말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arket Research Analyst 시장조사 분석가, 액추어리는 보험 또는 금융인데 실질적으로 보험 쪽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는 보험 계리사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보험 또는 금융 계리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서베이 리서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연구원이라고 우리말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머스머티션이라는 수학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상당히 이 정도 연봉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순위권에서 왔다 갔다 경기가 밖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부터 생물 통계학자까지 10개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통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미래 전망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S 뉴스에서는 크게 연봉 점수, 고용 전망, 미래 전망, 스트레스 수준, 워라밸 이렇게 5가지로 해서 각각 10점 만점으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를 해서 오버롤 스코어, 그래서 이게 종합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합 순위는 또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종합 점수이고 이건 종합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점수를 가지고 종합해서 종합 점수를 먹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종합 점수가 높은 게 스태티스티션이에요. 9.8이에요. 10점 만점에 통계학자는 종합 점수가 9.8이나 됩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이게 어디서 높았을까 하는 걸 보면은 연봉 수준은 6.4, 여기 보면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6.4 정도 되면 7에 조금 가까운 그 보통 정도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는 그런데 고용 전망은 4.4,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하 이 정도 되네요. 그런데 미래 전망이 무지무지 밝은 걸로 나왔어요. 보니까 9.4니까 매우 높은 정도가 될 거고, 스트레스도 4.5이니까 여기 보면은 5 중간보다 좀 낮으니까 상당하게 스트레스 수준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워라밸에서는 2.7이에요. 근데 무지 낮네요. 워라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을 할 때는 미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어떤 종합 점수가 아닌 미래 전망 점수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통계와 관련된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스태티스티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perations Research Analyst나 Market Research Analyst,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야도 괜찮다. 요 정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점까지는 전망이 좋은 거니까 보험 계리사도 이쪽에 뭐 이렇게 보험 쪽에 관심 있거나 회계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도 미래 전망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봉도 보면은 보험 계리사는 11만 약 4천 불 정도 되고요. 오히려 가장 연봉은 여기서 높네요. 보통 연봉이 16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연봉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도록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스트레스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를 제한 나머지 것들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거꾸로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트레스 수준에서 보면 거의 다가 5점 중간 점수 주변에 있는데 보면은 5.4 수학자가 약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조사 분석가하고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4.5 정도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통계와 관련된 일자리를 하나하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잡에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00개 중에서 8위, 종합순위가 8위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보면 이처럼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연봉은 10만 3,500불 정도이고요. 여기에 스코어보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엑셀에 정리한 것처럼 종합점수 6.6, 그 다음에 연봉은 6.7, 그 다음에 잡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용 전망이에요. 이게 현재에 가까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년 안에 일자리를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수를 봐야 되는데 고용 전망은 그렇게 썩 높지가 않네요. 그런데 미래 전망, 청소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퓨처 그로스를 보면 되겠죠. 이게 9.6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보다 중간 아래 정도 되겠고요. 워라밸은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는데 청소년들에게는 퓨처 그로스,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미래 전망을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가정에서나 대학생들의 진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고용 전망에 해당하는 잡 마켓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샐러리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정하긴 좀 그렇고요. 대략적 현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추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실제 10만 3,500불이잖아요. 이것이 16만 불이 넘어가면 이 점수가 1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5천 불이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가깝게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뭘 하는 사람일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추출해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라고 하면 통찰력, 시각적으로는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감이나 통찰력을 추출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는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계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통계학자 연봉은 약간 10만 불이 조금 못 되는데 종합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9.8입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워라밸이 조금 낮긴 하지만은 미래전망도에 아까도 말했던 매우 높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개 인기 직업 중에 종합순위는 12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게 종합순위는 1위에서 100위 차이에서는 뭐 10위다 5위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인기 있고 좋은 직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파이너 잡에다가 스터티스티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전체 100개의 인기 직업 중에서 12위를 했다. 2024년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연봉은 98,920불 정도가 된다. 그리고 만일에 가장 최적의 학위는 석사 학위를 받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티드 잡스는 앞으로 고용하게 될 예상 인원인데요.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스터티스티션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스터티스티션은 뭐 하는 일자리냐라고 했을 때요. 통계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공공보건기관에서 통계학자들은 질병 확산 패턴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신을 어떻게 배포할지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통 통계학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통계학자의 경우도 아까 데이터 제가 엑셀 파일로 보여드렸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스코어 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는 6.3이고요. 연봉 점수는 10점 만점에 6.4, 고용 전망 4.4, 미래 전망 9.4. 매우 높죠. 청소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볼 만한 일자리이다. 그렇게 보고요.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아래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워라밸은 조금 안 좋네요. 이런 점들 참고해서 나는 워라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청소년들은 이런 일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미래 전망이 좋기 때문에 나는 수학도 좋아하고 숫자도 좋아한다. 통계를 그럴 때는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해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운영 최적화 분석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ons Research Analyst라고 입력하고요. 전체 100대 인기 직업 중에서 15위를 종합순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연봉은 85,720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요. 미디언 셀러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디언 셀러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연봉의 평균값을 구할 때 대표값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대표값을 쓸 수 있는 것은 산술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는데 산술평균을 쓰게 되면은 이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 한 명 있어버리면 평균이 싹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받는 연봉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이 분야의 업종의 평균 연봉으로 해서 오차가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극단값이 아주 작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이 분야의 사람들의 연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양쪽 끝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중앙값, 이걸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오차가 적다라는 것을 이쪽에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하면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직종의 연봉을 책정한다라고 할 때는 중앙값을 쓴다라는 거,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굳이 석사학위까지 필요 없이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제 그런 정보가 여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랭킹스가 베스트 비즈니스 잡스에서 6위를 했고요. 베스트 스템 잡스, 융복합 직업에서 10위를 했고, 종합순위는 15위이다. 그런 얘기, 다양하게 융복합 일자리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스코어보드에서 스코어 카드 값은 6.0이고, 연봉은 5.1, 직업 전망은, 고용 전망은 4.3, 미래 전망은 8.5, 스트레스 수준 4.5, 워라밸 5.7,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을 조금만 스크롤 다운하면 또 이 시각적인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연봉을 중앙값을 중심으로 미디언 값을 85,72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 편차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떻습니까? 전체 이 분야 종사자를 100으로 했을 때 하위 25%, 상위 25%, 중상위 25%, 중하위 25%, 전체를 4등분 해가지고 그 경계값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25%는 64,000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상위 25%는 약 11만 3,000불, 3,980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6만 불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경력을 쌓아가면서 8, 9만 불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게 되면 12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조사 분석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순위는 27위로 나오네요. 그리고 연봉은 약 6만 8천 불 정도 되고, 비교적 미래 전망은 여기도 8점대니까 뭐 좋습니다. 좋고, 스트레스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직업에 대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라벨이 위에 있는 운영 최저가 분석가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지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고 여기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 이제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종합순위 100개의 그 최고 인기 직업 중에서 27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석사학위면 충분하다. 중앙값의 연봉은 6만 8천 불 정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또는 보험 계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잡에 액추얼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체 직업 중에서 종합순위 9위로 나타납니다. 중앙값 연봉이 11만 3,900불, 11만 약 4,000불 정도가 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10점 만점에 6.6이라는 오버롤 스코어 종합순위가 나와 있고 종합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야의 인기 직업 중에서는 3위를 한다라는 뜻이고, 융복합 직업에서는 8위, 그 다음 100대 인기 직업 중에서는 9위, 그 다음에 베스트 페잉 잡, 보수가 아주 좋은 직업 중에서는 25번째로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액추얼이라는 직업 같은 경우는 4개의 랭킹을 가지고 있네요. 인기 직업이라는 뜻이겠죠. 그 중앙값은 11만 약 4,000불 정도가 되고요. 약간의 10불, 20불씩 오차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점수의 스코어 카드를 보면은 종합점수 6.6에 셀러리 7.3, 고용전망 5.6, 미래전망 7.3, 스트레스 수준 4.5, 워크라벨 밸런스, 워라벨 6.1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런 점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값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 8만 불 이하 정도의 연봉을 받다가 점점 그 연봉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 약 12만 불 정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봉에서 최대 점수인 10점을 받을 수 있는 16만 불 정도의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전체 종사자의 25% 정도 되는구나. 뭐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8만 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2배인 16만 불까지 몇 년 안에 도달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의 인생 설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다면은 이 보험 계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아까 제가 금융 또는 보험 계리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금융 또는 보험 계리사는 보험이나 금융 분야에서 통계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 위험을 예측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 계리사는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고객의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보험 청구 가능성을 예측해 줘서 이 보험회사들이 적자가 나지도 않고 적절하고 최적의 효율적으로 이 보험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험 계리사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머스머티션 수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보면은 현재 연봉은 꽤 높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이 상당히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는 순수한 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하는 거죠. 순수학문. 그런데 응용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스, 응용 통계 쪽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전망에서 다소 낮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리고 있는, 연봉은 세긴 하지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머스머티션이라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 직업들 중에서 22위를 하고 있고 융복합 직업의 최고 직업들 중에서 29위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수학자도 융복합 직업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수학자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수학자들은 순수 수학을 연구합니다. 하지만은 꼭 순수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응용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탄탄한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뿐만 아니라 공학이라던가 비즈니스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분야 사람들과의 융복합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에서 수학자들은 파생상품의 가격을 예측하는 아주 복잡한 수학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응용수학자들이나 응용통계학자들이 또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의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보니까 종합 점수는 좀 낮습니다. 아마 이게 미래 전망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통계나 수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은 순수 학문이 수학자로 가는 것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쪽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추천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봉을 보면은 충분히 14만 불 이상이 전체 25% 정도가 14만 불 이상을 받고 있고요. 약 8만 불 이하가 25% 정도에 해당됩니다. 뭐 결코 낮은 연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카노미스트 경제학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재무분석가, 그 다음에 바이오 스태티스티션 생물통계학자, 이런 직업들도 뭐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통계하고 연관된 중요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100위권 바깥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수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0점부터 10점까지 존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점에서 10점까지 먹입니다. 하지만은 베스트 100 잡스에 이름을 올린 그런 직업들은 이런 수치가 0에서 뭐 4 사이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나 고용 전망, 미래의 전망은 거의 5 정도가 좀 최하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스트레스 수준은 거꾸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요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실질적인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에 분포하지만 5점에서 10점 사이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이하가 되면은 연봉은 낮다. 그 다음에 9점 이상이 되면 높다. 그 다음에 6점에서 8점 사이면 보통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고용 전망하고 미래 전망. 이것은 고용 전망은 현재라고 가까운 미래 1, 2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분야에 취업될 것인가, 고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라고 한다. 미래 전망은 적어도 10년 이상 후에 이 일자리가 어떻게 인기를 누릴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서는 이 미래 전망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아이들한테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하면 나는 전망이고 뭐 스트레스가 필요 없다, 워라밸만 좋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값이 9점 이상인 그런 일자리들만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은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점수가 숫자가 높은 게 좋은데 스트레스는 숫자가 낮은 게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5가 있고 4.7이 있고 그 다음에 5.4, 5.6이 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통계학자나 운영 최적화 분석가, 보험 계리사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수학자 이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직업은 시장조사 분석가하고 설문지 조사 연구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